자, 이번 영상은 이제 교재에는 없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그 유행, 경향, 뭐 다른 말로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영상은 이제 자소서의 어떻게 보면 표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랜선 문화라고 표현하고 일생활 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웹 세미나, 그러니까 웨비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취업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취업 상담을 받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 됐습니다. 대학교에서는요. 그래서 정부나 기업에서도 온라인 전시장을 이제 많이 열고요. 오프라인 박람회가 아니라 온라인 박람회로 전환해서 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일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지금 이제 거리 두기가 완화된 상태,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 지금 첫 번째 이제 단계인데, 뭐 아무리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온라인 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인공지능 면접을 말씀도 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는 게 당연하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제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취업 상담 같은 걸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착순, 특히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착순 신청으로 이렇게 모집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선착순 신청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일정이 엄청나게 바쁘지 않으면 일단 지원을 해놓고 좀 참석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설명회에서 가장 제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말할 것을 미리 적은 다음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수업을 할 때도 뭐 간단하게 적어서 말을 하듯이 내가 질문할 게 있으면 미리 적은 다음에 읽어드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뭐 본인이 물어보는 말도 있고 본인이 생각도 있고 이게 뒤섞여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애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것을 미리 적은 다음에 물어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특히요. 자, 그리고 원격 근무가 있는데, 원격 근무는 이제 재택근무하고도 같은 얘기인데, 시간 절약, 통근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는 시간 절약을 하기가 아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집에서 내가 뭐 어떤 가정에 관련된, 집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과 직장이 이게 겹쳐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생활 경계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재택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직장이 갈 때하고 안 갈 때하고 이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패턴이 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의외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업무 강도가 강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새는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인데, 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만 있으면 이게 집에서 하는 게 나쁘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집에서 내가 오히려 직장 가는 것보다 일하는 게 많다, 업무 강도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반드시 근로자, 일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체험을 못 하시겠지만 야간 근무가 있는 그런 직종이 있고, 격주 근무가 있는 직종이 있고, 주말이 오히려 바쁜 그런 직종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 장례식장, 그리고 여가, 스포츠, 그리고 뭐 리조트 관련된 이런 여행 산업 같은 경우는 주중보다 주말이 훨씬 바쁘죠. 그래서 시간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는 것보다는 뭐 굉장히 일찍 출근하고 굉장히 늦게 퇴근하는 것도 다반사다. 그리고 야간 근무 있고 당직을 좀 서야 하는,
격주 근무도, 당직을 서야 되는 당직 근무도 있고, 격주로 나가야 되는 게 있고, 주말에 좀 그 초점을 둬야 되는 근무들도 있고요. 백화점도 대표적으로 주말이 그 바쁜 곳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평면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이 아닌 삶을 사는 분도 많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 근무에 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아침에 그 버스나 지하철 첫 차를 타보면 알아요. 버스의 첫 차가 그 서울 저희 동네 기준으로 4시 40분인데 4시 40분 버스를 타보면은 이게 야간 근무자가 엄청나게 많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격주 근무 죄송합니다. 자, 지하철 첫 차 저희 동네 기준으로 5시 35분 차인데 그런 걸 타보면은 내가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을 할 사람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에 창업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24시간 좀 내가 대기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모든 연락이 나한테 바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파워 블로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블로그로 좀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24시간 항상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좀, 지금 시간이 좀 있을 때 나의 생활 패턴이나 뭐 바이오리듬이 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삶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처럼 코로나 시기에는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좀 습관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난 이제 야간 체질이다 그러면 뭐 3시나 4시에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랜선 문화와 일 생활 통합, 그리고 선착순 신청할 때는 빨리 신청하자. 질문하고 싶으면 온라인에서는 미리 적어서 읽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 강조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